오케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2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 40분간 진행하는 건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분 차이로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우리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가 공감하는데, 야, 10분을 더 쉬지 말고 10분을 일찍 끝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4시 20분에 끝내지 말고 4시 10분에 끝나면 그게 그거야. 그러면 이제 다 아름답잖아. 저도 그게 좋은데요. 이게 종료 시간을 조절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종료 시간을 조정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또 뭐 열차 시간, 비행기 시간, 뭐 차 시간들 이런 거 있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종료 시간 움직이기 좀 어렵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논의 주신 사항이 있는데, 이거 결과가 숫자는 맞는데 영일이가 이 순서가 안 맞다, 이런 부분을 논의 주셨는데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군집은 영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 맘대로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막 달라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다른 것들이라는 의미일 뿐이지, 뭐 순서나 이런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영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작위로 이제 할당이 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혀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이 수치를 보면 잘 나오신 것 같아요. 243, 163, 뭐 100 이렇게 이제 잘 나오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아까 이제 분석 이제 그대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걱정되거나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번이 요게 나왔고 2번이 요게 나왔고 요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스턴 프레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또 이거예요. 로월 스테러스 파퓰레이션인데, 요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의 비율이에요. 이게 상업용 지구가 제일 높고, 그죠? 그리고 이제 쾌적한 외곽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이제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죠. 요거의 거의 2배, 요거는 3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 또 좀 다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도시 외곽이 좀 쾌적하게 나가서 이제 주택 짓고 막 이렇게 막 개 뛰어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미국적인 분위기,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하니까 도심부에서 좀 먼 이제 서버브라고 하죠. 그런 어떤 걸 이제 좋아하는 것 같고, 소득이 높아지면 이제 큰 집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고, 한국은 거꾸로죠. 한국은 이게 아파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강남 가운데 하는 날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좀 양상이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야, 도심에서 뭔데 왜 이게 더 좋은 거냐, 그럼 출퇴근 시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쪽 승이 또 이제 반대죠. 우리는 또 그 좋은 직장에 있는 곳에 이제 더 근접해서 살수록 출퇴근 시간을 줄일수록 이제 좋은데, 그건 우리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사는 게 저소득층인 거죠.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아파트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확실히 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이제 싶은데,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점, 그러면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으면 흑인 인구가 많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거 지역에 흑인 비율이 제일 많고, 또 이제 이 흑인 인구의 비율이 일정하게 뭐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970년대라도 아마 보스턴에 사는 거 아닐까요? 보스턴에 사는 흑인 정도면은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뭐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뉴욕이나 뭐 뉴저지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아니면 뭐 약간 그 중서부 지방에 뭐 살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근데 덕분에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보스턴 군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스타일로 좀 마무리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뭐냐면 이 여기서는 클러스터를 우리가 개수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 군집 중에서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탐색하지 않은 가능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5개나 뭐 7개의 그룹이 사실상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3개 해보고 뭐 우리 그 EDA 해보니까 말이 돼. 뭐 더 이상 쪼개는 거 의미가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캘리포니아 하우징이에요. 그죠? 캘리포니아 하우징을 좀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보스턴 데이터셋에 대해서 대안 정도로 이제 그 제시가 됐었죠. 이제 사이클론에서 데이터셋에서 어제 이제 패치로 시작하는 그죠? 패치 캘리포니아 하우징 그리고 캘리 하우스. 그래서 어제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오늘 그 바로 적재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규모가 조금 있었죠.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20만 건 규모였고 이것도 이제 그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feature names. 그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우스들인데 이제 얘도 주택 가격이 예측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보스턴 데이터에 비해서 그 수집하는 이제 개수가 이제 적죠. 그죠? 그래서 뭐 그 중위소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수집하지 않았어요. 막 저소득 계층의 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흑인 인구의 비율 이런 거 이제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왜 뚱딴지 같이 들고 나왔냐 하면은 요 레티튜드랑 이제 롱기튜드 이제 과 관련해서 요 수치들이 이게 그 어떤 지역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군집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수치 자체로서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그 지역별로 나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4.21이라고 마이너스 118.38이라고 하는 이제 위도 경도를 이제 그 해보니까 어디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요게 로스앤젤레스가 나와요. 네. 요 이제 뭐 구글 지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입력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는데 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요 지역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나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인구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게 600명에서 뭐 3,000명인가 다니는데 로스앤젤레스가 되게 크니까 아마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산타모니카, 말리부 뭐 이런 식으로 어제는 산타 바바라 뭐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요런 지역들이 막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캘리포니아 전체 20만 건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두 개로 하면 뭐 북부 남부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군집을 몇 개나 잡아야 될지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군집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군집의 개수를 발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사이클런에서 역시나 이제 클러스터인데 DB 스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할게요. 이 DB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그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DB 스캔 이렇게 설정하고 일단은 그냥 바로 이제 해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캘리 하우스에서 이제 데이터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도 스케일링을 적용해 줘야 되는가 조금 고민이 이제 되긴 하는데 일단 이제 위도와 경도가 같은 단위이긴 하거든요. 의미적으로 이제 같은 단위니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냥 바로 이제 해볼게요. 이제 휘 프리딕트를 이제 바로 이제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제대로 나왔는가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얻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재랑 조금 싱크를 맞추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이제 K 평균 군집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싱크만 맞추고 가시면 되는데 이 238페이지 K 평균 군집의 원리를 보시면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딱 지정하면 처음에 무작위로 이 중심점이 아무렇게나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중심점이 점점 이제 적절한 이 클러스터를 이제 형성하는 이제 이런 지점을 이동을 해 나가거든요. 요게 이제 K 평균 군집인데 이 K 평균 군집은 약간 원형의 분포로 되는 경우에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분포를 가졌다. 이러면은 이제 K 평균 군집 같은 경우에는 245페이지에서 요런 식으로 군집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요게 이제 반달 모양의 요런 군집이 형성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원형의 형태로 군집을 수행하는 K 평균 군집은 이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고 이게 잘 된다는 거는 뭔가 이제 좀 그런 원형적인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넘겨 보겠습니다. 한참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상해 드릴게요. 음. 그러면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260페이지의 DB 스캔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나온 것이 이제 어떤 결과인가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 아주 유용하다. 왜? Why?
주요 장점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고 알아서 찾아낸다 라고 하는 거고, 그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붐비는 지역의 포인트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찾아낸다. 그래서 여기서 DB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밀도 기반의 공간적 클러스터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밀집 지역에 이제 모여 있는 애들을 그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럼 밀집 지역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집 지역의 이제 최소 샘플의 개수와 그리고 이제 EP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EPS가 샘플들 간의 이제 최소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소 거리에 충족하면 이제 그냥 친구야 이러는 거죠. 그냥 뭐 개수가 아니고 근처에 있잖아 우리 친구 약간 이런 거죠. K. 그래서 이제 이 거리를 이제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EPS를 지도상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도경도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랑 그 또 다른 지역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두 지역의 그 거리가 이제 EPS를 이제 통해서 그 요 범위 내에 있으면 요거는 같은 군집의 어떤 샘플로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군이 묶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을 이제 보시면, 이 알고리즘은 시작할 때 무작위로 포인트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그 해당 포인트에서 EPS 거리 안에 모든 포인트를 이제 찾는데, 만약에 EPS 거리 안에 포인트 수가 민 샘플보다 보다 적어지면 그냥 잡음으로 레이블링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교재에서도 우리랑 데이터는 전혀 다른데 첫 번째 시도에서 잡음으로 그냥 잡힌 거예요.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이 잡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면 그 모든 샘플들이 잡음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EPS 거리를 충족을 다 못하는 거죠.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민 샘플즈 거리를 이제 늘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캘리하우스의 이제 위도 경도가 뭐 100, 뭐 수십, 수백 뭐 이런 이제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그 민맥스 같은 이제 스케일링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프로세싱에서 민맥스를 이제 집어넣고 수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이제 통해서 DB 스캔을 이제 설정을 하고, 일단은 그 거리 자체가 이 기본 값이 있는데 요 기본 EPS 기본 값이 얼마더라? 0.5. 요렇게 하시면 그 물음표를 하시고 나서 셀을 실행하면 문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0.5인데 지금 이 0.5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0.5의 단위가 뭐냐? 이게 지금 위도 경도로 따지자면 34.10하고 34.60이 있으면 이게 EPS 상으로는 같은 포인트가 안 되는 거예요. 0.5 이상의 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70.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6이 되면서 0.5보다 이제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단위의 문제일 가능성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민맥스를 이제 해가지고 그 단위의 문제를 좀 이제 그 줄여주려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그죠? EPS 이제 0.5가 이제 기본 값이다. 그러면
이제 그 조금 다른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 민맥스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 2만여 개, 20만여 개가 그냥 다 같은 그룹이 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가 영일 범위로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EPS 입장에서는 그냥 대부분 다 같은 그룹인 거지. 영일 범위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또 이제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니까는 군집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집이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0의 거의 대부분 같고 잡음이 한 3천여 개 되고 나머지는 되게 잡다구리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군집이 잘 형성됐다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스케일링 된 시점에서 이 EPS가 너무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크니까는 그냥 대부분 같은 걸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게 군집들이 잡음이 거의 없으면서도 너무 편파적으로 쪼개지지 않는 그런 지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이 정도 0.2 정도로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거의 대부분 잡음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0.3 이렇게 이제 잡고 이것도 이제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잡음이고 0.4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그나마 좀 8천여 개랑 이제 5천여 개 이런 식으로 이게 쪼개졌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라고 하시면 제 생각엔 이래요. 이게 LA 같은 도시는 뭐 뭉쳐져 있는데 LA와 샌프란시스코에는 거의 대부분 빈 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빈 땅이니까 얘네들이 같은 그룹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그룹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야? 약간 이제 외딴 지역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얘 생각은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 느낌을 이제 보시면 그래도 잡음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걸 이제 좀 확대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여기는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뭐 1,000만 명 넘고 샌디에고도 인구 많고 샌프란시스코 인구 많고 뭐 이런데 요 여기는 비었거든요. 뭐 말리부 뭐 산타바바라 이런 데는 인구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부자 동네 몇 명 안 사는 이제 부자 동네 뭐 이런 거고 여기서 막 차 타고 막 올라가면은 뭐 거의 이제 그냥 허벌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군집이 이제 있기는 있지만 이제 몇 개 안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맞을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인구가 고르게 다 분포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균일하게 이제 되겠지만 아마도 아닐 거예요. 아마도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저런 형태의 이제 분포가 맞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좀 많죠.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5로 가자니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같은 지역으로 되니까는 그건 또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요 민샘플즈의 이제 기준 자체를 조금 이제 뭐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뭐 이런 이제 방법을 이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죠. 4.5? 그리고 이제 민샘플즈가 지금 이제 5개인데 최소한 5개는 있어야 이제 군집이 된다. 이런 건데 요 기준을 이제 조금 완화해 주면 또 잡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0.45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0.3으로 내리면 거의 대부분 자궁이 돼버리고. 그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민샘플주 기준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캘리포니아가 대단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집을 우리가 몇 개를 해야 될지 이제 감도 없고 일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DB 스캔 같은 것을 이제 통해서 살펴보는 게 이제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게 뭐 어디가 뭐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요 이제 많이 뽑힌 그룹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좌표 값을 확인해 봐야 돼요. 지도에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같은 그룹이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군집이 이제 몇 개가 생겼는지 보시면 이게 69개, 70여 개 가깝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여 개나 생길 만큼 뭔가 이제 그 분포가 이제 넓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뭐 70개가 있는지 뭐 내가 캘리포니아 어떻게 알아? 뭐 우리 동네도 몰라.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옳든 그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상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요 DB 스캔을 통해서 해보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알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뭐 이거 써? 이거는 EDA를 좀 빡세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지배적으로 나온 애들 이제 그 도수가 많은 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유의미하게 이제 뽑혔나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잡음이 정말 잡음인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이 없고 요 캘리포니아 지역군지에서 예를 들어서 24번에서 24번을 이제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몇 개 좌표를 직접 찍어 봐야 돼요. 야, 이런 걸 해야 돼.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과학을 하는데 그 그냥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집어넣어. 뭐잘 되겠지. 잘 되시면 좋겠죠.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면은 뭐 그냥 노력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부터 수행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이제 답이 없는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뭐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표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알아내가지고 모형한테 이제 좀 왜곡되지 않은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데이터 과학의 이제 그 성능의 비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걸 이제 해보려고 하면 이제 70개나 되니까 그 뭐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요 도수가 많은 걸 기준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럼 24번 요 번호는 저랑 다르실 거예요. 저랑 전혀 다르실 거예요. 그죠? 아마도 뭐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르실 거고 그냥 요 첫 번째로 많은 도수의 그 레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랑 코드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는 이제 요그 군집 필터라고 뭐 부를게요. 군집 이제 필터고 이 켈리 하우스에서 프레임에서 캘리포니아 지역 군집에 아까 저는 24번인데 아니실 수 있어요. 24번은 이제 여기 필터링하고 이게 뭐 8천여 개나 되니까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샘플 5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게 DB 스캔이 잘 뽑았다면 레티튜드와 롱기튜드가 어느 정도 이제 유사성이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한 가지를 좀 그 깜빡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좀 잘 안 나온 거 했는데 요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만을 가지고서 군집을 형성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전체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요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라고 하는 마지막 두 개의 열만 선택하는 걸로 좀 바꿔볼게요. 제 원래 의도는 그거였는데 말씀드리면서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군집인데 지금은 하우스 에이지랑 이런 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얘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되게 안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캘리포니아 하우스에서 이제 이걸 다 전달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위도 경도, 위도 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그 캘리 하우스의 데이터에서 아까 보니까는 이제 마지막 두 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열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도 경도를 이제 뽑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죠. 그 결과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고 요거는 그 제가 이제 아까 잘못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나와야지. 좀 뭐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이게 그 다른 정보들이 아니고 지역별 군집을 형성하려고 하면 이제 위도 경도가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이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EPS 한 0.1 정도, 0.15? 웬만하면 저 그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고 싶은데 또 이러면 또 너무 또 많네요. 0.05. 거의 절반인데 저는 0.1까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0.1까지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군집을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여기죠. 여기고 그래서 일단은 이 EPS 값을 짐작하는 방법은 없어요. 짐작하는 방법은 없고 그냥 이제 해보시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요 잡음이 많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면 일단은 0.03의 민 샘플즈 5로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0개 샘플을 가진 그룹하고 4,000개 그룹 가진 이제 그룹하고 이제 1,500개 가진 정도 이제 그룹하고 요 정도로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위도 경도는 이제 유사한 특질을 가진 그런 이제 그룹으로 이제 8천여 개 이제 그룹이 뽑혔고 이제 0번하고 6번이고 아까 이제 상의 드린 대로 요 그 값들은 그냥 무작위 값이니까 그렇고 잡음을 아예 없애는 거는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요 비율이 이제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군집이 100여 개 가까운 군집이 뽑혔어요 이번엔 일단은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왜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역별 군집이면은 요 레티튜드와 롱기튜드의 값이 그래도 유사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이 범위가 좀 너무 넓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보니까는 요 그 34랑 33 후반대의 그 미도와 그 118 초반부터 117 후반 정도의 그 경도를 이제 가진 요런 이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지역들 구글 맵 같은 데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34.09랑 118, 34.0이랑 118.0을 찾아보죠. 그 대강 레티튜드와 이게 롱기튜드의 평균 값을 이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샘플 5인데 이거 이제 비슷할 거니까 미인 값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34가 평균이고 얘는 이제 118이 이제 거의 이제 평균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룹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게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고 이 두 번째 그룹이 얼마인지는 이제 본인의 레이블을 따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필이면 이제 0번인데 여기 이제 보면 그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 첫 번째 그룹은 34에 가까운데 34 마이너스 118인데 얘는 37.6이라서 좀 높아요. 그죠? 미도가 좀 높고 이제 경도가 이제 마이너스 200 122라서 이제 좀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평균 값을 입력을 하면 대강 지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이랑 마이너스 118.0 찾아주시오. 여기가 딱 34.00이랑 118.00이래요. 이거 오대인가? 대체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인 것 같거든요. 그죠? 음. 요 이제 로스앤젤레스인데 로스앤젤레스 이제 워낙 크니까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지역은 37.66이랑 마이너스 122 그래서 37.6이랑 마이너스 122.0 이렇게 보면 조금 북쪽일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네요. 그죠? 그래서 확실히 이게 그 미도가 이제 높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그 LA에 가까운 지역들이 인구가 많아서 이제 예를 들고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되게 적거든요. 뭐 몇백만 명이 됐나? 100만 명이 됐나? 요새 뭐다 탈출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그래서 요 되게 그 상대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의 이제 그 도시니까는 군집이 더 적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비지도 학습의 의의고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군집의 개수를 우리가 짐작하기도 어려운 경우에 2D 스캔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빅브레이크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주제들 후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주워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